자, 첫 번째는 소금 불변의 법칙이야. 소금의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증발이 되건 물을 넣건 상관없이 물은 변할 수 있지만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자, 용액도 불변의 법칙을 따른다 라는 내용이지.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비커 Xg,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커 Yg.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소금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어. 순수한 물, 소금 순수한 물. 그러면 자, C 비커에는 전체량은 X 더하기 Y만큼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용액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의 양은 자, 여기 용질의 양은 어떻게 구했지? 용액 곱하기, 즉 X 곱하기 100분의 A. 얘는 용질 Y 곱하기 100분의 B. 자, 이 녀석은 X 더하기 Y 곱하기 자, 100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A, B커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 요만큼 소금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물이야. 그치? 이게 잘 섞여 있는 거지. B도 마찬가지야. 이만큼이 소금이고 나머지가 다 물이야. 얘도 이만큼이 소금이고 나머지가 다 물이야. 라고 한다면 자, 여기 A, B커 처음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 두 번째 들어있던 소금의 양을 합친 게 여기 들어있던 소금의 양이 되는 거지. 물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있는 물의 양, 여기에 있는 물의 양, 전체에 들어있는 물의 양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차 부등식의 활용 네 번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에 관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아주 싫어하는 내용이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단원인데 자, 선생님이 정리하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얘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잘 정리를 해봅시다. 집중을 해서. 첫 번째 내용. 자, 일단 농도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농도란 무엇이냐? 자, 이게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도 앞으로 배우게 되는데 봅시다. 농도라는 것은 용액분의 용질,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을 곱해준 거. 이게 이제 농도가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의 단위는 자, X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 기호가 나오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제 잘 봅시다. 용액이라는 뭐냐면 자, 용액은 자, 용매와 그 다음에 용질을 합한 거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이거 선생님 이거 머리 아픈데요? 자, 봐봐. 자, 용질이라는 건 뭐냐면 녹는 물질이야. 녹는 물질. 자, 예를 들자면 소금, 설탕 이런 것들, 물이나 기름 혹은 어떤 액체, 그 녹이는 물질 안에 녹아드는 물질. 그래서 그냥 설탕물이라고 하면 설탕, 소금물이라고 하면 소금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다 합친 거야. 녹이는 물질이 물에다가 소금을 합친 거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소금물로 예를 들자면은 소금물이 바로 용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질은 소금이 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농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농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뭐를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다, 설탕의 양을 구하고 싶다, 즉 용질의 양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식을 어떻게 조작을 해주면 될까요? 자, 용질을 구하고 싶으면 용액과 100을 없애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역수로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양변에 각각 100분의 용액을 곱해줘야 되니까 자, 용질은요 용액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곱해주면은 자, 소금의 양 혹은 설탕의 양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도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용질의 양까지 구하는 내용을 받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과학을 배우거나 화학을 배울 때 이 농도의 정의를 또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미리 공부한다 치고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농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봅시다. 소금물 두 개를 섞는 경우라고 한번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A% 농도의 소금물이야. 그 다음에 자, 서로 소금물의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섞습니다. 얘는 B%의 소금물이야. 근데 자, 이 녀석은 한 통에다가 다 들이부어. 그러면 C%의 소금물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용액, 이 소금물의 양을 Xg, 그 다음에 여기 소금물의 양을 Yg,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B컷식으로 그리고 뭘 섞기 전 거 각각, 그 다음에 섞은 이후 거,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 소금의 양을 마킹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농도를 풀 때는 이제 두 가지 법칙이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자, 여기 A% 소금물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이제 물을 비커를 붓는 게 아니라 진짜 소금 덩어리를 넣는 거야. 소금. 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위아래 차이점을 보면 Xg이 있고, 근데 여기는 Yg인데 물이 없어. 그냥 소금만 있어. 그러면 자, 여기 세 번째 이제 상태 변화 일어났을 때는 C%이기는 한데, 자, 각각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자, 여기 용액의 양은 X고 여기는 물은 없지만 어쨌거나 소금의 양이 Y지. 그러면 자, 여기 다 섞으면은 용액의 양은 X 더하기 Y가 될 겁니다. 그치? 반면에 소금의 양은 여기에는 자, X 곱하기 100분의 A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Y 자체가 소금이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은 자, X 더하기 Y, 여기 용액 X 더하기 Y 곱하기 100분의 C, 이렇게 두 개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발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똑같이 한번 봅시다. A%라는 그 다음에 Xg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빼는 건데, 증발이 됐다는 얘기는 물이 날아가는 거야. 얼마큼 날아갔냐면 Y만큼 물이 날아갔어. 소금은 날아가지 않아. 그치? 그러면 자, 물이 날아가고 나면 물이 좀 줄겠죠. 그쵸? 이만큼 줄었어. 그래서 C%라고 합시다. 농도가 변하겠지. 물의 양이 달라졌으니까. C% 이렇게 두고, 자, 그러면 총 용액의 양은 Xg이 있었는데 여기서 Y만큼 줄었잖아. 물만 줄었지. 소금은 줄지 않았고. 그래서 용액의 양은 어쨌거나 X 빼기 Y가 될 것이고. 자, 소금의 양은 얘는 X 곱하기 100분의 A였는데, 자, Y만큼 소금은 변하지 않았지. 그치? 물만 날아갔으니까. 그러면 자, 소금의 양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100분의 C 곱하기 X 빼기 Y,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을 증발시킨 게 아니라 그냥 맹물만 부었을 때는 플러스 Y를 더한 게 되겠죠. 그쵸? 아까 저기 푼 것처럼. 그래서 용액도 불변하기 때문에 날아간 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물만 첨가했으면 물을 첨가한 만큼 더해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농도 문제는 반드시 세 가지 규칙을 따라 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을 그린다. 도식화를 해라. 비커들, 소금, 물 이런 것들을 도식화를 하고, 자, 두 번째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는 용액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을 잘 세우셨으면 계산을 해라.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농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10% 소금물 100g. 자, 비커를 그대로 도식화를 해줍니다. 10%. 자, 이 소금물이 100g이 있고요. 그람 단위는 우리 생략을 합시다. 그람 단위고 16% 소금물을 섞었대. 자, 되게 짠 소금물을 섞었네. 물의 양이 얼만큼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몇 g을 섞어야 되는지 문제를 구하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가능하면 미지수로 두면 좋겠죠. 얘를 Xg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소금물을 이제 큰 데다 부으면은 뭐 이만큼 이제 소금물이 늘어나겠지. 근데 12% 이상인 소금물. 자, 이게 같아지는 게 아니라 소금물의 농도가 12% 이상이 되도록 맞춰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얘 얼만큼 넣어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두 개를 섞었을 때 섞은 용액의 농도는 우리가 농도를 구하려면 이렇게 되지. 자, 농도라는 것은요. 자,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용액과 용질, 소금을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나? 용질은 용액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00 곱하기 100분의 10 되니까 약분을 하면 10g만큼 소금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액의 양이 x이기 때문에 그치? x 곱하기 100분의 16만큼 소금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소금의 양은 얘네 둘을 각각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용액은 자 여기 100g이었고 여기 xg이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농도라는 것은 자 농도는요. 용액분의 100 더하기 10 그 다음에 용질은 자 10 더하기 100분의 16의 x 요 계산하면 자 여기다가 100을 곱해준 게 농도인데 이 농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12%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이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1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 100 더하기 10이 아니라 100 더하기 x가 되겠네, 용액이. 그쵸? 100 더하기 x가 맞겠지? 그러면 자, 양변에 먼저 100 더하기 x를 곱합시다. 분수에도 지금 분모에도 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곱해주고 그러면 자, 분자에는 각각 분배 법칙을 쓰면 자,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 더하기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 100 약분돼서 16의 x 그 다음에 자, 우변은 1200 분배 법칙 쓰면 그 다음에 더하기 12의 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 x끼리 좌변으로 넘기면 14의 x가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우변으로 숫자를 넘기면 1200 빼기 1000이니까 2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는 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두 번째 비커, 이 녀석은 50g 이상을 섞어줘야 된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1차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 자, 농도 정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용액이라는 거는 소금물, 설탕물 이런 물과 물 혹은 녹 있는 물질과 녹는 물질을 합한 전체 물질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그러고 용질은 녹아 있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이거를 우리가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 게 농도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식을 변형해서 용질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즉 소금의 양, 설탕의 양 이런 것들. 그러면 용질은 용액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농도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소금 절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의 양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액의 양도 변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비커 두 개를 섞은 거, 그 다음에 소금만 섞은 거, 그 다음에 증발시킨 거, 뭐 하나 우리가 안 하긴 했지만 물만 섞은 거. 이거는 물만 섞으면은 자 Y만큼 물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용액의 양은 원래 있던 비커의 X, 그 다음에 새로 순수한 물만 추가한 Y, 이게 X 더하기 Y가 용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자 X 더하기 100분의 A만 소금의 양이고 소금이 전혀 없는 거지 이 경우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과정을 그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도식화를 시켜라. 비커를 그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의 양과 용액의 양을 각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유되어 있는지, 용액은 어떻게 되는지, 소금물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얘네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치? 합이나 차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필수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